자, 오늘은 팩트체크 세 가지를 확인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팩트체크 내용은요, 제천의 경찰청 제천 수련원이 지금 있습니다. 제천 학현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시장님이 제천 시민분께 궁금한 사항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경찰이 시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늘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을 잘 계승해서 발전시켜가면서 이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사업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가합을 제가 이제 전임 시장 얘기를 자꾸 안 할 수 없는 것이 뭐 예를 들면 경찰청 리조트 예산은 분명히 제가 세웠습니다. 그거는 저 없으면 예산 안 썼어요. 착공도 안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유치한 분은 누구냐면 최명희 시장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최명희 시장님께서 또 공이 있는 거예요. 유치는 최명희 시장님이 잘 하셨는데, 네. 그거를 세울 예산은 시장님이, 네. 이근규 시장님이 확보하셨다. 한 2년 가까이 예산을 못 세웠어요. 아. 그거 못 세운 것은 최명희 시장이 뭐 잘못해서 못 세운 게 아니고, 그 당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네네. 박근혜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공적 연금을 개혁한다라고 해서, 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일체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 이 제천 리조트 연수원 사업, 수련원 사업은 정부 사업잖아요. 그렇죠. 경찰청이 정부 기관이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은 확정돼 있어요. 네. 사업. 그리고 MOU까지 다 해서 제천으로 하기로 다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연말 되면 예산이 제로인 거예요. 영원. 삭도 못 드는 거죠. 네. 아예 기공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사업만 있고 한 해 넘어가고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야당 시장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저희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거 야당 시장이 돼서 이제 더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오기가 생겨서 내가 경찰청 수련원 예산을 확보해 볼게. 그럼 제천 시민분께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이렇게 멋진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네. 스토리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천에서 또 최명희 시장이 잘 유치해놨으니까 이건 이걸 이어가지고 최고로 만들어놔야죠. 네. 그래야 서로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적 연금 개혁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못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네. 경찰청에서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청에서는 대통령 이하 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경찰청 분들은 국회나 예산부서에 가서 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방침을 어긋나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당 시장은 좀 자유로워요. 그잖아요. 네. 내가 뭐 박근혜 대통령 명령을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난 시민들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지. 내가 박근혜 대통령 명령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내가 자유인이고 나는 시민들의 모습이잖아. 네. 시민이 하라는 걸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라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시민이 더 중요했다. 중요하고 시민이 주인이니까. 제천시를 위해서. 그럼 내가 확보해보겠다. 내가 가서 누굴 찾아갔냐면 노영민이요. 네. 그때 국회의원 있었어요. 근데 변재일이요. 오재세이요. 이분 셋이 딱 찾아갔어요. 다 셋 다 충북 교인이잖아요. 그렇죠.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네. 아니 제천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경찰 공무원들이 얼마나 민생 시현을 위해서 또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냐. 그럼요. 또 범죄자들과의 싸움 얼마나 힘들게 해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알지만 거의 막 생명을 내놓고 막 그 범죄와의 전쟁을 하잖아요. 민생 최일선에서 예. 시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그야말로 민생 지팡이 아니에요. 네. 국민들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 중에 한 분들이 경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찰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뜻에서 야당 의원들이 앞장서 예산을 한번 국회에서 세워보면 네. 얼마나 경찰들이 고마워했냐. 네. 우리를 알아주니까. 아직 그 남자는 알아주는 맛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정치적 그런 생법도 있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노영민 의원하고 그거 말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정부에서 예산 안 세우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버리면 국회에서 세우면 그 사업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국회에서 만드는 건 못 써요. 네. 세워는 놓더라도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했어요.
아니 기재부도 정부의 한 사람인데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 사업비를 국회에서 증액을 시켜준 건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가서 기재부 가서 예산실장이나 차관한테 설득하겠다. 직접 만나서. 그럼요. 그럼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의원은 의원들끼리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또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좀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야 아니 그렇잖아.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돈 벌러 가면은 무슨 짓을 하잖아요. 네. 땅바닥 가서 부르고 수렁에도 들어가고 온갖 가지 다 해가지고 자식들 키우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내 주인을 섬기는 입장인데 시민에게 도움되는 일이고 시민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뭔 짓을 못하겠어요. 아이 기재부 가서 춤추라면 춤이라도 추는 거야. 춤도 잘못 추지 말아요. 예를 드는 거야. 네네. 가가지고 설득을 했죠. 지금 국가의 민생 치안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냐. 네. 이제 과거에는 국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에서 총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국방이었지만 네. 지금의 현대전의 국방은 국민을 단합시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방의 첫 번째다. 네. 그러므로 도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지켜가는 분들이 경찰입니다. 네. 그 경찰청에 가장 좀 휴식도 취하고 그 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수련원을 만드는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을 못 세웠으니 지금 야당에서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뭐 안 받아주려고 눈 찔끔 감고서 그냥 받아주시오 그랬더니 뭘눈 찔끔 가자 돈은 주고서 환영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네.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경찰청장이 이철성이라고 제 친구예요. 그 친구인데 58년 개비야. 네. 그 친구가 아주 낮은 초록이의 그 일종의 소위 말하는 경찰 하위 공무원 때부터 내 친구처럼 됐어요. 그 처갓집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서 같이 가끔 만나서 그때 이제 너니너니 했는데 나중에 청장님 해야죠.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 시장 수고했다면서 고마워. 왜냐면 자기들이 저보다 힘이 더 있죠. 당연히 계급도 높죠.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거야. 그런 사정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데 내가 그렇게 했었다는 걸 알고 고맙다 해서 아니 내가 세운 거 아니야. 노영민 의원이 세운 거야. 변재 의원이 세웠고 오재세 의원이 세운 거야. 나중에 그분들 만나면 감사하다고 같이 무식적으로 전화를 하고 그랬어. 나는 그냥 가서 애원만 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내가 저 중공식 때는 꼭 내려갈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철성 청장님.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실제로 중공식이 아니라 비공식 때. 네,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거기서 기공식을 하고 같은 버스를 이제 오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결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총장이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꼭 하나 훈시 규정을 훈시에 메모를 남겨서 제천의 경찰청 수령은 준공식할 때 꼭 이 세 분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는 표시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최명현 시장도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충북경찰청에서 최명현 전 시장님, 저는 뭐 바빠서 못 간다고 내가 이미 얘기했고, 그래서 최명현 전 시장님은 청주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뭐 나름대로 예우를 다 갖췄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보도에서도 잠깐 봤고. 최명현 시장님 뭐 정말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한 거고. 저는 그런 점,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암만 후배고 다른 당이라 하더라도 박수. 또 뭔가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은 토론하거나 뭐 설득하거나 아니면 논쟁을 해서라도 개선해보고, 뭐 이게 정말 지역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된 거고, 나중에 이제 준공식 할 때. 준공식 할 때는 경찰청장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됐고. 우연의 일치로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노영민 실장이셨어요. 그렇죠. 우연히. 근데 이제 경찰청장이 그 준공식을 하고, 그때 최명현 시장님도 초대돼서 왔었고, 저도 갔었어요. 물론 현 시장도 갔었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 그 당시 경찰청장님께서 청장님, 사실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오늘 올라가시는 길에 차 안에서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꼭 전화하세요. 왜냐면 경찰청장이 업무상 뭐 특별한 거 아니면은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사실 소통하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려가서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수련원을 만드는데 노영민 실장님께서 그렇게 수고해 주셨다는 얘기 듣고 감사해야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말하기도 서로 부드럽고 뭐, 네. 뭐 여러 가지 소통의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랬더니 꼭 그렇게 됐다고. 그 나중에 어느 자리에서 그냥 확인해봤어요. 노영민 실장한테 혹시 그때 경찰청장이 전화했었냐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제천은 그래서 그랬어요. 제천은 예를 들면 노영민 실장님이 제천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할 때 그거를 알아주고 잊지 않고 있는 도시다. 그러므로 혹시 노영민 실장님이 뭐 앞으로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런 주요한 일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천을 꼭 잊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노영민 의원님, 변재일 의원님, 오재세 의원님께서 도와주셨지만 그 당시 이근규 시장님께서 어금니가 6개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진짜 그 제천에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 오신 이 정치력, 힘 있는 시장, 이 시장님이 그런 발의를 안 하셨으면 예산 확보도 못했을 거고 그만큼 세월만 간 거죠. 세월만 가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국 최대의 그 경찰청 제천 수련원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제 친구가 서울에서 경찰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권경희님 이제 경감이 꼭 되셔야 되는데 제가 응원할게요. 사실 그 친구가 여기 제천 수련을 자주 왔다 가요. 그러세요? 네, 자주 왔다 가는데 시설도 좋고 예쁜 딸이 둘 있는데 가족끼리 내려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연 치유라고 들어가서 많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거와 연계된 수련원과 연계된 뭐 다양한 홍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요. 뭐 먹거리 볼거리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제가 뭐 우연히 얘기하다 이제 노영민 실장님 얘기를 했지만 정말 노영민 실장님이 우리 제천 또 단양에 굉장히 큰 뭐랄까 좀 은인이세요. 작년에 우리 왜 제천 단양 저 진짜 우리나라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에 그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바랐어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제천 단양은 재난구역 선포되지 않으면 그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기도 어려워요. 재정 다입도도 낮고 돈도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장석 도당위원장 있죠. 이장석 도당위원장하고 또 그 전에 이유삼 의원도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유삼 의원은 그때 뭐 현역 의원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노영민 실장에게 같이 간곡히 청원해서 제천 단양을 재난특구로 지정해 주는데 큰 힘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천은 당연히 됐었는데 단양이 때 빠졌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신문에 그거 다시 바로잡아준 분도 노영민 실장이세요.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있으면서 국가의 재난과 안전은 통치권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거를 딱 해줄 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장석 도당위원장한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충청도의 인물을 키워놔야 덕을 보는 거예요. 실장님, 노영민 실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도 감사드려요. 그래 그 덕에 제천 단양에 사실 장비가 진짜 밀릴 정도로 복구 사업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서 많은 큰 도움을 받았죠. 노영민 실장님께서 많은 힘을 주셨네요. 그럼 물론 이장석 도당위원장하고 같이 이렇게 잘 여기 도에서는 이시정 도지사님 또 우리 정당에서는 이장석 도당위원장 그리고 정부에서는 노영민 실장님 3박자 딱 돼가지고 그냥 딱 해결해 줬죠. 그거 돈으로 계산하는 말고 한 10%씩만 감사의 표시하면 얼마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린다고 해도 안 받으실 분이 있는데. 마음에 이제 감사를 그렇게 표하는 거예요.